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8일 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도 완연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원주 지역의 아침 기온이 7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가량 높습니다. 또 낮 동안에도 기온이 16도까지 오르면서요. 어제와 비슷해서 선선하겠습니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요. 좀 대기가 점점 더 메마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토요일부터 일요일 사이에 전국에 단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강원FC가 당분간 강릉과 춘천을 오가면서 홈 경기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주 지역에서 정원운동장 정비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 야간 경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조명 시설 등이 설치가 되어야 또 강원FC의 홈 경기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좀 이런 내용들 중심으로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태원 참사 이후 CPR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이 크게 체감되고 있죠. 현재 원주 소방서에서 제공하고 있는 CPR 교육 프로그램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한 주간의 도내 이슈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8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이 경찰이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과정에서 입찰 방해 혐의를 입건한 최무선 전 강원도지사와 KH그룹 관계자들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강원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입찰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던 최무선 전 지사와 강원도청 공무원 등 총 3명을 춘천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고, 또 현재 해외 체류 중인 KH그룹의 관계자 1명에 대해서 지명수배를 내렸습니다. 한국전력이 국회에 제출한 회사채 유찰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레고랜드 사태로 금융시장이 급격하게 경색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돼 채권 발행 예정량을 채우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레고랜드 사태 이후인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4차례에 걸쳐서 1조 2천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려고 했지만 응찰액이 9,200억 원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강원FC가 앞으로 당분간 강릉과 춘천을 오가면서 홈 경기를 치르기로 했죠. 이런 가운데 축구 전용교구장 원주시 유치위원회를 좀 조직하고 또 활동하면서요. 지금 그 강원FC 홈 경기를 또 원주시에서 치르고자 했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더 많은 또 기다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변수도 많이 생겼네요. 오늘 강원FC 축구전용구장 원주시 유치추진위원회 이 김기수 추진위원장 자리에서요. 좀 전반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축구전용구장 원주시 유치가 이제 이 위원회의 최종적인 목표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예 그 경기장을 새로 짓자. 예. 와 지금 이제 종합경기장을 개보수해서 또 여기 핵심이 이제 그 야간에도 경기를 할 수 있는 조명 설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일단 뭐 K리그를 유치하게 되면 조명탑이 있어야 되는 게 우선적인 건 이제 과제입니다. 네. 근데 지금 원주시 그 관계자분들하고 저희가 이제 미팅하고 소통한 결과에 의하면 지금 그 원주시가 이제 우리 종합운동장이 워낙 이제 낙후되고 보수할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지만 그래도 개보수해서 쓰는 방향의 조명탑을 설치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내면 쪽에서는 이제 새로 또 해체 후 짓는 걸로 이제 방향을 잡는 것도 어떠냐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유치원에서는 가급적이면 개보수해서 저희가 조명탑을 설치하는 게 더 워낙 비용적인 면에서 좀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에 아마 좀 무게중심을 두고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원주교도소 이전하는 지역이 이제 번제 마을이죠. 네네. 그곳에 이 축구 전용구장을 그쪽에 짓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분들도 많았습니다만은 좀 얘기가 다릅니까? 저희가 이제 뭐 확실치는 않지만 저희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제 축구장 이면이 저희가 이제 조성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시장님이 바뀌면서 3년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쪽 제에는 저희가 그 축구 전용 구장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보조 구장 정도는 저희가 가능할지 몰라도 축구 전용 구장이라면 접근성이라든가 예. 또는 이제 거기에서 스탠드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조명 설치를 워낙 이제 K리그는 룩스를 따져서 그 활동할 수 있는 범주 또 축구공이 보이게끔 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쪽 지역에 지면 비용적인 면이라든가 또 입지 조건이 아마 좋지 않아서 좀 이행하기는 좀 불편하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문동에 예. 해체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이 축구 구장제 설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많이 논의한 끝에 이 번제 마을은 지금 그 아마추어 이 시민들이 가서 축구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코트로 만들어가 3면 정도. 현재 그 종합 경기장을 좀 야간 조명 같은 거 설치해서 이곳에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한 것이 큰 틀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군요. 아,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내년부터 25년까지 예. 춘천하고 강릉에서 네네. 홈 경기를 번갈아 치르자. 네. 8경기, 9경기씩인가요? 어떻게 되죠? 아닙니다. 이제 강릉이 10경기고요. 네. 춘천이 8경기인데 저희가 이제 기존에 보면 강릉에서 이제 의향서를 제출했을 때는 강릉에서 전 경기를 주최하겠다 해서 15억 2천만 원을 이제 의향서 제출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춘천은 한 이제 8억 정도를 해서 9경기 정도를 유치하겠다라고 했는데 예. 이제 워낙 도민 또 여러분 이제 축구들이 문제가 되니까 아마도 이제 의향서 제출 관계 없이 10경기, 9경기는 이제 줄여서 홈 경기를 아마 치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경기, 9경기. 예. 그 외에 이제 가끔가다 이제 그 중간중간에 어떤 뭐 이벤트성 그 경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그런 경기들은 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군요. 예, 근데 저희가 지금 원주 같은 경우는 일단 K1 경기를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게 조명탑이 네, 없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그 문제 제가 나중에 질문 드리겠고요. 예.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2025년까지 예. 춘천과 원주에서 춘천과 강릉에서 번갈아 치르겠다라고 했습니다. 네네. 뭐 급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제 저희가 그 시민구단이 의향서를 대한축구협회에 제출을 하면 그 기간이 3년 정도는 이제 유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3년 뒤에 다시 저희가 이제 의향서를 이제 그 홈구장 경기를 어디서 유치하겠다 시민구단들이 각 구단들이 이렇게 이제 의향서를 제출을 하면 대한축구협회에서 내려와서 그 경기를 이제 네. 결정을 해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이내에는 예. 그러니까 25년까지 그 일정이 이미 짜여져 있기 때문에 네네. 25년까지는 뭐 시간이 예. 많이 남은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조명탑을 설치해달라고 부탁 이제 강력하게 요구하는 상황도 지난번에 강릉 같은 경우는 이제 동계올림픽이 걸려서 2년, 2, 3년 전에 그래서 이쪽 평창에 가서 네, 그럼 말씀하시죠. 예. 치렀는데 저희가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 그 부분들이 원주도 이제 좋은 나이트가 설치가 되면 가급적이면 뭐 한두 경기 정도 프로 경기가 한 2025년도 정도에는 아마 저희가 가능하면 이제 그 도민구단의 유치를 강력하게 요청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베이스가 유치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을 조성이 돼야 저희가 이제 유치원에서 아마 그런 모델을 좀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제 조건을 좀 먼저 이야기해야 되겠군요. 경기를 치르고 싶어도 이 야간 경기가 가능해야 되는 것인데 네네. 현재 종합경기장의 조명 시설이 네네. 좀 그런 그 기준에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저희는 지금 아시다시피 강원 18개 시군에 종합운동장에 나이트가 없는 설치가 안 돼 있는 거는 저희 원주시밖에 없습니다. 네. 뭐 몇만인 군 단위도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일단 K1, K2 경기를 유치할 수 있는 조명탑이 없기 때문에 네. 선제조건에서 지금 제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K1 경기를 치를 수 없다. 네네. 지금 이게 몇 년째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그 조명 설비를 지금 만드는데 네네.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 겁니까? 저는 제가 우리 유치원하고 여러 다방면을 알아본 결과에 이제 그 종합운동장에 나이트를 설치한 업체들을 이제 그 몇 개를 이제 알아본 결과 한 20억 정도면 아마 좀 가능하다고 타당성이 있다라고 해서 견적서를 아마 저희는 지금 이제 시 관계자에다가 제출해서 아마 의향서를 주고 그다음에 본 예산 아니면 이제 추경 예산을 좀 잡아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몇 년째인데 사실 뭐 개인에겐 큰 돈입니다만 원주시 네네. 전체 재정 형편을 보면은 그렇게 뭐 어려운 금액은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조명 설비를 해야 된다는 게 꽤 오래된 이야기인데 네네. 왜 이렇게 진척이 안 되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뭐 전 축구협회장을 역임하면서 이제 도의원님들한테도 예산을 이제 10억 정도 말씀을 드려서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 또 전 시장님한테도 이제 면담했을 때 제가 이렇게 종원광장에 있어야 나이트가 있어야 되는 원리를 그다음에 이유를 타당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일단 결정권자 되시는 시장님께서는 좀 이렇게 약간의 뭐 종원동에 이제 조명 설치가 뭐 이렇게 안 맞다. 네. 이런 부분을 좀 말씀하죠. 저도 이제 여러 면에서 부딪히다 보니까 뭐 좀 힘들었던 부분도 있었고. 전 시장 얘기시죠. 예. 예, 뭐 전 지자체. 예,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또 새로 이제 부임되신 이제 시장님이 뭐 관광도시에 대한 그 걸맞게 뭐 축구구장을 또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공약에 내세우시고 또 적극적으로 하셔서 저희도 좀 이렇게 추진해서 열심히 이제 분주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조명 시설을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K1 경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좀 여러 가지 그 많은 그 지원 사업을 이제 하겠다라는 정도도 이해하면 되겠군요. 아, 네네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뭐 하지만 조명만 설치했다고 예, 예. 다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예. 뭐 좀 어떤 부분들이 또 이제 있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거는 이제 원주시 종합운동장에 K1 경기든 뭐 K2 경기든 프로 경기를 유치할 수 있는 제반적인 여건을 마련한 후에 아마도 이제 저희가 뭐 예상컨대 한 2024, 5년도에는 프로 경기를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이제 강원 도민구단에 이제 제출을 해서 강릉과 춘천이 유치하는 경기 중에 한두 경기 정도는 저희가 이제 원주에서 좀 유치하게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해서 아마 그 정도의 경기는 아마 대한축구협회에서도 새로 신생된 이제 그 지역이니까 좀 이렇게 강원 도민구단에서 강력하게 요청하면 상대편의 홈 경기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아마 논의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희가 이제 2025년 이후에는 다시 또 이제 의향서를 이제 그 구단에 대한축구협 제출을 할 때는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춘천, 원주, 강릉이 아마 3파전으로서 저희가 끼어들 수 있어서 유치하게끔 노력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를 나눠서 치르자는 건데 이번에 강릉 같은 경우는 뭐 정 경기를 강릉에서 치러야 한다라고 했고요. 이런 분이 홈 경기가 어떻게 여기저기서 유랑을 하느냐. 네. 한 군데서 치러져야 네. 정말 제대로 된 홈 경기고 또 홈팬들에게 이 중문 열기도 더 이제 뜨겁게 받으시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두 군데도 그런데 세 군데로 나눠서 한다. 이게 또 그런 그 비판이 더 강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저희가 강릉만 넘어가도 여기서 뭐 한 시간 반, 2시간 정도 걸리고 춘천은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 홈이라는 경기는 축구 선수한테 경기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근접거리에서 그 경기를 좀 소화를 시켜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관람객이 많아서 활용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강릉은 사실은 여러 경기를 보면 큰 경기 외에는 거의 뭐 700~800명, 1000명 이내에서 관중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그다음에 춘천 같은 경우도 뭐 빅 이벤트 게임 아닌 이상은 한 1000명 내에 1500명 정도 움직이는데 저희는 지난번 10월 16일 날 K4 B 경기를 저희가 이제 강원 FC B 경기를 이제 홍보 활동하면서 그때 사실 아마추어 B 경기를 한 800명 정도 관중이 와서 아마 저희가 경품도 걸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아 원주가 이렇게 뜨거운 열기를 다시 한번 가지고 있구나. 알겠습니다. 이런 분도 많이 느꼈습니다. 네, 관중 동원력에 있어서는 장점이 있다. 네네.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하겠고요. 사실은 그 축구 전용구장을 다 유치하기 위해서 좀 경쟁을 벌이다가 도차원에서 비용이 너무 든다. 그냥 취소인지 보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상태가 계속 좀 지속될 것 같네요. 아마도 저희가 어느 한 곳에 중점적으로 홈 경기를 유치하기는 아마 도민구단에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요. 네. 좀 어렵지 않나. 왜냐하면 처음에 이 강원FC 도민구단이 출발을 하면서 그런 우리 도민이니까 각 지역의 어떤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서 아마 축구를 이렇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온 건데 지금 와서 어느 한 지역에 홈 경기를 이렇게 유치한다는 게 좀 이렇게 타당성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이영표 대표 올해 말까지죠 임기가. 예예. 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네네. 많은 분들이 지금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기도 한데
뭐 역대 최고의 성적도 거두고 네. 뭐 스폰서 계약이라든지 뭐 굉장히 좀 자리를 잘 잡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왜 재계약을 안 하지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네, 축구 네. 팬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글쎄 이영표 대표에 대해서는 아마 저도 탁월한 능력과 사회공헌 또 인지도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고 축구 관계자라면 누구도 인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면에 무언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좀 더 강원 FC가 발전시킬 수 있는 그 대표이사가 내정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네. 아마 이영표 대표의 자격이 안 된 부분은 아마 축구인이라면 다 아쉬움을 좀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좀 그 아까 이야기했던 조명시설 설비라든지 또 축구 전용 구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 또 시민구단 또 창립의 필요성도 좀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여쭤볼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또 시간이 될 때 한번 또 저희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하시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예.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 강원 FC 원주 축구 전용구장 유치원에서 부족하지만 원주 시민군들이 있어야 될 이유를 분명히 좀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저희가 또 원강수 시장님이 또 공약한 내부를 예. 저희가 충분히 받들어서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지 관계자하고 K4 B 경기를 내년에는 아마 5경기를 좀 유치하겠다라고 저희가 이제 미팅 결과 어떤 긍정적인 답을 얻었고요. 네. 지난번에 2년 전에 저희가 그 B 경기를 유치하는데 비용적인 문이 한 1억 5천 정도가 소요가 됐었는데 네. 이번 내년에는 아마 체육계 관계자가 이제 말에 의하면 그 비용이 좀 절감되더라도 네. 저희가 충분하게 좀 유치하게끔 도와주시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알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축구전용구장 원주시 유치 추진위원회 김기수 위원장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 이후 CPR, 심폐소생술 교육의 필요성이 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또 시민들이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원주 소방서가 심폐소생술 교육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인혜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응급처치법이죠. CPR, 이 심폐소생술 좀 필요하다고 다들 아시는데요. 좀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심폐소생술은 심장과 폐 기능이 멈췄을 때, 또 사람의 호흡이 멈췄을 때 진행하는 응급처치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빠른 속도로 뇌와 장기 손상이 진행되는데요.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멈췄을 때 뇌나 다른 장기들까지 손상되는 걸 멈추는 유일한 처치법입니다. 시민들의 응급 상황 대응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한데요. 심정지가 발생한 사람에게는 최대한 빨리 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생존율이 높습니다. 심정지가 발생하고 1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면 생존율이 97%인데 5분이 지나면 25%로 생존율이 뚝 떨어집니다. 이 때문에 심정지가 발생하고 4분에서 5분을 골든타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심정지 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흉부 압박이라도 실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자, 흉부 압박. 웬만한 분들 어느 정도 압니다. 하지만은 또 이게 자세한, 지금 이제 그 정확한 이제 또 CPR 어떤 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좀 시민들 그래서 좀 배우지 않으신 분들은 좀 선뜻 이것을 시도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만은 좀 일반 시민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원주 소방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CPR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까지는 비대면 교육을 진행했는데요. 코로나 방역 지침이 완화되면서 최근에는 출장 방문 교육을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만 4천여 명의 시민들이 원주 소방서의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는데요. 원주 소방서 최상국 예방총괄 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원주소방서에서는 신청만 하시면 남녀노소 누구든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교육을 주로 진행하였는데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완화되면서 현재는 출장 방문 교육을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론과 실습을 동반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에 참석한 분들이 모두 실습할 수 있도록 진행하며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심폐소생술 교육을
최대한 눈높이에 맞춰 진행하는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이 교육 신청 어떻게 가능합니까? 네, 개인이나 단체나 모두 신청할 수 있는데요. 원주소방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단체의 경우 공문이나 담당자 메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신청한 단체가 섭외한 장소가 있으면 소방서 측이 현장에 방문해서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원주 소방서에 마련된 안전체험실에서 시민들이 방문해 교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교육 담당자와 일정을 조율하고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이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면서 주의할 점,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심폐소생술은 크게 3가지 단계로 나뉘는데요. 먼저 환자 상태의 확인과 119에 신고하는 단계, 두 번째 심정지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는 단계, 셋째 119 구급대에 환자를 인계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심폐소생술 진행 단계인데요. 환자의 뇌에 피와 산소가 공급될 수 있게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손을 깍지 끼고 깍지 낀 두 손의 손바닥을 환자의 가슴 정중앙에 대고요. 환자의 몸과 자신의 팔이 수직이 되도록 자세를 취한 후 체중을 실어서 환자의 가슴에 압박을 가해주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슴뼈가 부러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진행해야만 하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다른 과정은 있더라도 가슴 압박은 의식을 찾을 때까지 그리고 환자를 인계할 때까지 또 의료인이 중단하라는 지시를 할 때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최상국 예방총괄팀장에게 이어서 듣겠습니다. 가슴 압박은 1분에 100에서 120회 정도로 30회 정도 진행해주면 되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을 30회 마쳤으면 인공호흡을 실시해야 하는데 먼저 환자의 머리를 뒤로 젖어 기도를 확보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코를 막고 환자의 입 전체에 입을 포개어 2회가량 숨을 불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슴 압박 30회, 인공호흡 2회 사이클로 구급대가 현장 도착할 때까지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원주 소방서가 제공하는 교육과 프로그램 좀 활용하시면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취재 기자 연결해서요. 지역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 문화체육부의 권순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한국수출입은행 원주 출장소 폐쇄와 관련해서 좀 많은 논란이 오가고 있습니다. 좀 어떤 상황인지 먼저 짚어볼까요? 네, 한국수출입은행의 원주 출장소가 또다시 폐쇄 위기에 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수출입은행 지부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에 따른 수출입은행 혁신안에 강원도 내 유일한 출장소인 원주 출장소 폐쇄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지난달 20일 확인됐습니다. 앞서 원주 출장소는 2016년 수출입은행 조직 축소 등 혁신 계획안에 구미, 여수, 창원과 함께 폐쇄 대상에 올랐으나 지역 정치권과 경제단체들의 협력으로 2019년 존치 결정을 이끌어냈었습니다. 당시 원주 출장소 폐쇄 소식에 지역 경제인들은 중앙정부조차 경제 효율성 논리를 들어 지역산업 균형 발전을 외면한다며 반발의 목소리가 거셌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존치 결정 이후 3년 만에 또다시 같은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특히 고환율, 고금리, 무역수지 적자 등 경제 환경이 악화된 현 시점에서 원주 출장소가 폐쇄되면 지역 수출 기업의 위기 대응 및 산업 전환을 위한 정책 금융 활용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수출입은행의 정책 금융은 지역 수출 기업의 운영 작업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 프로젝트 이행도 함께 지원하면서 기업의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강원도 내 유일한 출장소가 사라지게 되면 그 피해는 지역 기업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역 경제계의 주장입니다. 또 문재인 정부 시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으로 마련된 지역 일자리가 사라지고 정책금융 차질에 따른 지역 수출기업의 고용유진 여력도 축소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에서 좀 반발이 좀 더 커지고 있고요. 또 정치권에서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이죠. 송기현 의원이 국회에서 정부 기획재정부 2차관과 또 수출입은행장을 만나서 이 폐쇄안의 처리를 강력하게 요구했었습니다만은 이 요구에 대해서 2차관이 타 광역시도와 달리 원주 출장소는 강원도 유일한 출장소이다. 그런 만큼 유념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라는 또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향후 최종 결정까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좀 한 가지만 더 소식을 살펴보도록 하죠. 최근에 500대 기업 CEO에 대한 이 자료가 발표되었는데 이 가운데 출신은 12명이었다고요? 네, 기업 데이터 연구소 CEO 스코어가 지난 10월 말 현재 국내 500대 기업 CEO 659명의 출신 인력을 분석한 결과 강원도 출신은 춘천 출신의 경계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등 12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 정선 출신 전영묵 삼성생명 사장, 동해 출신 김정난 DB손해보험 부회장, 홍천 출신 이건준 BGF 리테일 사장, 춘천 출신 김윤덕 다우기술 사장 등이 있습니다. 또 강릉 출신의 김해천 한국남동발전 사장, 평창 출신의 박형덕 한국서부발전 사장, 춘천 출신인 황영근 롯데 하이마트 대표이사와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 홍천 출신 안감천 부산은행 은행장, 평창 출신 김성영 이마트 에브리데이 대표이사 등도 포함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지역별로는 춘천이 4명 가장 많고 평창과 홍천이 각 2명, 또 정선, 동해, 강릉 1명씩이었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 문화지역부의 권순창 기자였고요. 자, 11월 8일 화요일에 함께했던 상쾌한 아침 원지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